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사회적 위선, 그러니까 그 가면이 완벽하게 벗겨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마크 트웨인의 걸작 중에서도 정말 흥미진진한 파트죠. 21장부터 25장까지의 에피소드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가 싹 멎고 그 가식적인 가면들이 철저하게 벗겨지는 순간 그 밑에는 과연 뭐가 남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번 해설에서는 겉으로는 스스로를 아주 문명화되었다고 포장하는 사회의 극단적인 위선과 그 이면에 숨겨진 날 것 그대로의 정말 연약한 인간성이 어떻게 극명하게 대비되는지 샅샅이 살펴볼 겁니다. 먼저 용기라는 환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배경은 진흙투성이의 아칸소주 작은 마을입니다. 평소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셔번 대령이 대낮에 자신을 끈질기게 모욕하던 술주정뱅이를 총으로 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군중이 씩씩거리며 셔번의 집으로 몰려들죠. 일촉즉발의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셔번 대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장전된 총을 들고 자기 집 지붕 위에 아주 냉정하게 딱 서서 군중을 내려다봅니다. 그러곤 정말 소름 돋는 일침을 가하죠.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건 무리지어 다니는 군중이다. 우두머리 호가를 할 진짜 사내조차 없는 군중은 한심함 그 이하, 찌끄러기다. 와, 정말 차갑고도 예리한 조롱 아닌가요? 군중이 집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쓰고 있던 그 가짜 용기의 가면을 무참하게 찢어버린 거죠. 결국 기세등등하던 폭도들은 쥐죽은 듯 부끄러워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다음은 왕실의 비경사기극 파트입니다. 시점을 돌려서 이 마을에 갓 도착한 공작과 왕이라는 두 사기꾼 콤비를 한번 보죠. 이들은 방금 전 사람들이 비겁하게 흩어지는 꼴을 딱 보고 눈치를 챕니다. 이 수준 낮은 군중들한테는 고상한 정통 셰익스피어 연극 따위는 절대 안 통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저급한 관음증을 자극하는 아주 냉소적인 사기극으로 재빨리 판을 갈아엎습니다. 이 공작이 내건 문구 좀 보세요. 여성과 어린이는 관람 불가. 진짜 기가 막힌 심리전이죠. 사람들의 그 천박한 호기심, 은밀하고 금지된 걸 엿보고 싶어하는 대중의 원초적인 본능을 정확히 찌른 겁니다. 결과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전성매진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야심차게 선보인 왕실의 비경이라는 쇼의 정체가 뭔지 아시나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벌거벗고 온몸에 알록달록하게 색칠을 한 늙은 왕이 네 발로 짐승처럼 엎드려서 무대를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게 전부예요. 처음엔 사람들도 이 황당한 꼴을 보고 폭설을 터뜨렸죠. 하지만 쇼가 정말 눈 깜짝할 새 허무하게 딱 끝나버리니까 그제야 자신들이 완벽하게 사기당했다는 걸 깨닫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3일간의 사기극 일지를 보면요.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습니다. 첫날 사기를 당한 관객들은 자기들만 바보 취급당한 게 너무 분하고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튿날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이웃들한테 공연을 추천해서 그들마저 속게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마침내 복수하겠다며 주머니에 썩은 과일이랑 쓰레기를 잔뜩 챙겨서 오지만 눈치 빠른 사기꾼들은 이미 도망치고 난 후였죠. 자기 어리석음을 감추려고 이웃까지 팔아넘기는 진짜 씁쓸한 인간 군상에 민낯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465달러. 이 거대한 금액을 벌어들이는데 딱 3일 밤 걸렸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헛된 자존심, 그리고 남이 당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그 뒤틀린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 것만으로 이런 엄청난 수익을 챙겨 달아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란스럽고 추악한 군중과 거짓된 사기극계 현장에서 벗어나서 고요한 뗏모기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방금 전까지의 블랙 코미디의 급브레이크를 밟고 굉장히 깊고 감동적인 비극의 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면을 벗은 인간성입니다. 사기꾼들이 골아떨어진 고요한 밤, 뗏목에서 조용히 보초를 서던 흑인 노이침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뼈저리게 그리워합니다. 그러다가 허크에게 자신의 가장 가슴 아픈 과거를 고백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오열하고 마는데요. 그 사연이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의 짐이 말을 듣지 않는 4살배기 딸 리자베스를 홧김에 확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후에 바람 때문에 문이 황 하고 엄청 크게 닫혔는데도 아이가 전혀 깜짝 놀라질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성홍열을 앓고 난 후유증으로 청력과 말문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죠.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아픈 딸을 때렸으니 짐은 그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절규합니다. 이번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무겁고도 진실된 순간이죠. 이 절절한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 불쌍한 것, 주여 이 불쌍하고 늙은 짐을 용서하소서. 저는 죽을 때까지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진짜 마음이 미어지지 않나요? 짐은 이 이야기 속의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 단 한 명, 유일하게 모든 가식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인물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뼈저린 후회, 그리고 순수한 부성애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극명한 인간성이 완벽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한쪽에는 끝도 없는 탐욕에 찌들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타인을 조종하는 백인 사기꾼 듀오가 있죠. 반면 다른 한쪽에는 깊은 사랑과 타인에 대한 공감,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가면도 쓰지 않은 진실된 흑인 아버지 짐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인간성의 대비가 바로 이 지점인 거죠. 다음으로 병든 아랍인 위장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공작과 왕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이 사람들의 탐욕은 진짜 끝이 없어요. 465달러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는데도 이 인간들한테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판, 더 큰 돈을 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 사기꾼들은 낮에 도망친 노예인 짐을 매번 밧줄로 묶어두는 게 귀찮아지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끔찍한 위장술을 하나 짜냅니다. 짐한테 리어 왕이 입을 법한 길고 치렁치렁한 커튼천 의상을 뒤집어 씌우고 하얀 말총 가발에 가짜 수염까지 덕지덕지 붙입니다. 게다가 얼굴이랑 손, 목을 시체처럼 새파랗게 칠해버려요. 그러고는 떡하니 팻말을 세워둡니다. 병든 아랍인, 제정신일 때는 해치지 않은. 와, 이건 한 사람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짓밟는 진짜 모욕적인 짓이죠. 결국 이 악당들은 온몸이 파랗게 칠해진 짐을 뗏목에 홀로 버려두고 다음 희생양을 찾아서 아주 뻔뻔하게 떠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짐은 타인에 의해 강제로 뒤집어 쓴 문자 그대로의 끔찍한 위장 속에 묶여 있지만 공작과 왕, 이 두 사람은 더 큰 돈을 사냥하려고 자신들의 그 추악한 탐욕을 가려줄 비유적인 가면을 단단히 고쳐 쓰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짐은 그 끔찍한 분장 속에 옴짝달싹 못하게 묶여 있고 사기꾼들의 주머니에는 이미 465달러라는 묵직한 돈다발이 들어 있습니다. 도덕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이 악질 사기꾼 듀오는 과연 다음번엔 또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악랄한 사기극을 벌일까요? 이 인간들은 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이 여운을 남겨두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벌써부터 소름 돋게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